아, 그거요, 선생님. 이론이죠. 그쵸? 저희 아이 데려다 공부시켜보세요. 네. 이런 마음에서 막 올라오실 네. 건데요. 이 세 가지 욕구를 조금 올려주는 말, 꺾어주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그 욕구가 세 가지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욕구를 그쵸? 올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이렇게 딱 보고 아, 굉장히 예쁜 여성 두 명이 있구나.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혜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책을 쓰게 되어서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그동안 만나왔고 이번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굉장히 귀를 솔깃하게 되거든요. 어떤 말일까, 어떤 책일까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하면서 이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아이들의 태도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학원에서 시켰던 거 그냥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었고 막상 온라인 수업이 되고 학원을 가지 않게 되니까 누가 시켜야지만 하고 그러지 않고선 아이들이 쉽게 이제 스스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의 갈등도 굉장히 많아졌고 선생님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 했을 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은 또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에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핵심이 됐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야지 하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학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공부인데 맞아요.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야지 내 삶이 재밌지. 그쵸. 그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는 공부라는 영역이 단순히 국영수라는 과목이나 또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사회성이라는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운동신경을 늘리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영역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지 자기 주도성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욕구가 있으면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쵸. 그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쵸. 이 세 가지 욕구가 있으면 스스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욕구가 어떤 욕구인가요? 네, 그 네. 욕구를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계획해서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자율성 욕구고요. 자율성 욕구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싶어하는 유능감 욕구이고요. 유능감 욕구. 네. 세 번째는 자신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대감, 신뢰감을 쌓고자 하는 관계성 욕구입니다. 관계성 욕구요. 말 들어보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세 가지 욕구가 있으면 이 욕구에 충족이 되면은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는 영역에서도 네.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아이들이 보다 더 뭔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생각이었고 많은 이론과 실험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물론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됐을 때 바로 180도 전환해서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함께 좀 버텨주고 노력을 한다면 아이들도 좀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좀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욕구를 조금 올려주는 말, 아니면 이 세 가지 욕구를 꺾어주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그 욕구가 세 가지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욕구를 그쵸? 올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 가지 욕구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율성 욕구인데요. 이 자율성 욕구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아이들에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이런 식으로 좀 내비두는 게 그럼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자율성 욕구라는 게 내가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이 자율성의 본래 뜻은 자신이 스스로 규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행동을 조절했을 때 이 자율성 욕구가 생겨난다라고 해요. 아, 그냥 막 칠레레 팔레레 마음대로가 그쵸? 아니라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준이랑 자기 나름의 규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에서는 아직은 조금 미성숙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규칙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님이 알아서 다 결정해서 아이들에게 통보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자율성을 꺾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 방법에서도 어떤 아이는 말하는 게 공부가 더 잘 되는 아이가 있고요. 말을 네, 하면서. 네. 어떤 아이는 필기를 하면서 하는 게 잘 되는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부모님이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또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부모님이 보면서 엄마가 보니까 넌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더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가 그러네 예전보다 조금 더 이걸 잘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하면서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초등 시기부터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쓰는 좀 자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배움 노트를 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배움 노트를 쓴다는 규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쵸. 안에 네. 쓰는 방법은 자율성, 이게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퀴즈 만들기로 할래? 마인드맵으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고른 듯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게 한계 설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움 노트를 쓰는 거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움 노트를 쓰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선생님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되게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계 설정이라는 그런 용어나 방법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하고 있었네요. 네, 매우 잘하고 계셨어요. 약간 자율과 한계가 모순적인데 연결이 돼 있다는 그쵸. 게 굉장히 머릿속에 딱 와닿았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욕구가 아까 유능감 욕구였어요. 그럼 유능감 욕구를 좀 충족시키면서 이렇게 피해야 될 행동 같은 것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키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들이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실에서 뭐 짜증내고 뭐 화를 내거나 뭐 울상을 짓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불안하거나 짜증이 많아지거나 이렇다 보면은 내가 멍청해서 그러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면 이 아이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지금 이게 답답하구나 라고 인지하지 내가 멍청하구나 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유능감을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의 능력의 한계를 짓는 말이겠죠. 그것밖에 못해? 라든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식으로 아이의 능력의 한계를 짓거나 또는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런 말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좀 성장을 하려면 중간에 좌절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좌절 경험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좌절의 관문에서 아이들이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을 좀 알아준다면 유능감 욕구도 좀 잘 충전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욕구는 관계적 욕구였어요. 이 관계적 욕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피해야 될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관계적 요구가 필요한지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살펴보면 아이들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으로 얘기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친구가 좋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에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좋고 선생님이랑 관계가 좋으면 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좀 뭔가 믿어주고 아이들의 존재감을 좀 일깨워준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아이들의 감정을 쉽게 판단하거나 뭐 훈계만 하거나 공감을 해주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를 매개로 부모님, 선생님과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그러면 공부 안 해. 뭐 학원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엄마로서 네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관계성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이거를 네 개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성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준다면 아이들 역시 뭔가 나도 같이 잘하고 싶다. 잘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아야지 사실 뭐 하고 싶지. 그렇죠. 안 하면은 이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진짜 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실 때 그 선행을 뭐 하지 말아라 또는 해라 이런 말씀을 아예 안 드리거든요. 네. 왜냐면 어떤 애는 선행해서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맞아요. 그 한계는 부모님이랑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부모님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애가 뭐 공부를 잘한들 어쩐들 이거 굉장히 맞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욕구는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또 아이마다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성향이 성향이. 달라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아, 그거요, 선생님, 이론이죠. 그쵸. 저희 아이 데려다 공부시켜 네. 보세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실 네. 건데요. 좀 아이의 성향별로 몇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적용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책 마지막 장에 5번째 장에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을 좀 사례로 들어서 이럴 때 어떤 말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어떤 말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좀 여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예민하고 좀 성적에 좀 민감하거나 불안감이 좀 원래도 높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을 앞둔다든지 어떤 중요한 이런 순간을 앞두고 나서도 아, 내가 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지혜롭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을까를 이제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 불안한 아이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유능감 욕구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너가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겠다라고 유능감 욕구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엄마는 너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이걸로도 정말로 나는 너 대단하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엄마는 다 알아. 이렇게 알아주는 거. 그러면 관계적 욕구도 충족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이때 좀 도움이 되는 게 뭔가 불안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네, 불안도가 높은 여학생들도 있지만 너무 불안하지 않아서 예, 엄마가 불안한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좀 많죠. 그쵸. 네, 우리 아들은 공부에 1도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 사준다고 이렇게 보상을 걸어도 안 해요. 이게 정말 이게 속 답답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맞아요. 그런 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 저도 인정해요. 네. 이게 막 대화로 몇 번 해서도 딱 바뀌지 않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크게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작은 성공 경험이 좀 필요해요.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도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도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엄마가 잔소리할 건데
그럴 바에 뭐하러 해라는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은 이거 하면 뭐 해줄게라는 보상을 내걸긴 했지만 전 그 전에 먼저 아주 작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요건 할 수 있네? 요건 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라고 쳤을 때 수학 공부 하루에 뭐 5장 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그럴 때 한 장 아니면 하루에 뭐 5문제라도 이 아이들이 했을 때 야, 잘했어, 하이파이브. 야, 너 진짜 열심히 한다. 꾸준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끝까지 하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지 이 아이들도 유능감 욕구가 좀 생겨요. 이런 경험을 조금씩 계속 쌓게 된다면 처음에 5문제 풀던 거 10문제, 15문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면서 자율성 욕구도 생길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겠죠. 불안도 높은 딸은 좀 관계적인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공부 안 하려는 아들은 좀 유능감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다면은 이 보상이 안 먹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보상해 준다고 하고 그걸 잘 지켰는지도 한 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 운동장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냐 했더니 엄마가 예전에는 자기가 숙제 다 하면 게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너 그러다가 중독될 것 같다고 안 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더래요. 그래서 엄마 말은 못 믿겠다고 아예 집에 안 가고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보상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보상인가,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지켜줘서 아, 우리 엄마는 약속한 거 정말로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아이가 조금 믿음이 생기면 그게 관계성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를 좀 우리가 다져보는 것도 저는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성향의 아이, 좀 자주 보셨던 아이도 네. 있을까요? 자주 봤던 아이들은 또 이런 아이들이에요. 숙제를 미루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애가 계속 이따가 한대요. 근데 그 이따가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를 연말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근면성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거든요. 초등시기에 저는 길러야 되는 되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또 근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결정한 것을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계속 뭔가 노력하는 이런 태도가 근면적인 태도인데 왜 이따가를 연발을 하는지 한다면 먼저 저는 사전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세요. 선생님,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랑 같이. 라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운 과정을 좀 보면 있잖아, 엄마가 한번 볼게. 엄마가 보니까 너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수학을 그럼 하루에 3장씩 하는 거야. 알겠지? 엄마랑 약속했다? 라고 하는데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가 같이 참여한 약속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안 들으면 엄마가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같이 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사전 점검을 해서 아이가 자율성 욕구가 반드시 충족이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라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계속 미루는 때 뭔가 아이가 더 놀고 싶은데 이 공부하는 게 사실은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그래, 너가 더 놀고 싶은데 갑자기 또 숙제를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좀 귀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알아주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게임을 그래도 중간에 하던 거 약간 멈추는 거, 일시중지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너 그거 하는 거 되게 멋졌어. 대단했어. 그러면 아이들도 이따가라는 게 좀 5번에서 3번. 3번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많이 또 듣는 고민인데요. 우리 애는 선생님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지내면서도 약간 힘들어하고 또 누가 또 잘하는 모습만 봐도 좀 너무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승부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 승부욕이 진짜 강한 아이들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못 보겠고, 그렇다고 뭐 자기가 이거 잘 못하면 스스로에게도 맞아요. 너무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아마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잘 소화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되게 잘하고 인정 욕구가 높은 건 저는 되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럴 때 지금 다 나온 네.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기본 원리였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 부모님들이 평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부모님도 사실은 승부나 이 결과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몇 점 받았어? 누가 어떤 거 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의 뭔가 성적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경험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셨던 말을 조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과정이나 노력에 초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까 보니까 넌 그동안 이거 되게 열심히 했잖아. 엄마는 그거 잊지 않고 있어. 엄마는 기억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아, 내가 잘 못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과정에서 아이들의 존재감을 조금 더 일깨워 준다면 아이들의 승부욕도 조금 더 아이들이 소화를 좀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승부욕을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잊지 않고 있어. 엄마는 잊지 않고 있어. 엄마는 알고 엄마는 있어. 기억하고 있어.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 계속 쌓이면 엄마도 습관이 되고 그렇죠. 네, 아이도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내 것화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키워드지만 사실은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믿음의 크기만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되게 아이들도 관계가 좋으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한계를 잘 설정해주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준다면 아이들도 그 믿음의 크기만큼 잘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혜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혜원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함께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